소형 카페 점포를 찾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7가지.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소형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이 그 카페 자리를 찾을 때, 부동산 점포를 찾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 7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점포를 찾게 되면은 여기저기 점포를 들어가 보고 안에 살펴보지만 점포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확인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아마도 그냥 몇 번 둘러보고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을 할지 말지, 위치를 보고 주위의 상권을 보고 계약을 할지 말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점포를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도 막 바쁜 것 같고 임대인이나 집주인도 오랫동안 막 이야기 나누기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찝어서 체크,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5분 안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 점포를 들어갔어요. 수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수도는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열어봐야 돼요. 최소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냥 문을 열어보고 닫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콸콸콸콸 물이 10초 이상은 나오는지, 간혹 한 10초 정도 물이 나오다가 수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수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커피 머신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카페 복고다방의 슈퍼바이저에게도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수예요. 상수는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빠지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틀어두고, 이거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 좋아요. 한 2-30초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주, 임대인이 계실 때는 물을 틀어놓고 이야기 나누기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은, 건물주가 없을 때는 부동산은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면 30초 정도는 물을 틀어놓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수에 물이 찰 때까지. 어떤 경우냐면은 하수가 바닥에 묻혀가지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아주 추운 날에는 하수관 같은 게 동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수만 동파하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 동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지하로 샌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이 내려가지가 않겠죠. 역류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그 정도 물을 틀어두고 지하에 한번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지하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하가 있는데 노래방으로 물이 샌다든지 지하실로 물이 샌다든지 하게 되면은 당장 지하에 있는 사장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요, 지하에서 노래바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 카페가 오픈을 하고 물만 틀면 바닥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건물주는 몰랐다고 잡아떼겠지만은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하수관이 터져 있는 상태라 물을 틀 때마다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 하수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매장에 물이 수돗물인지 아니면 지하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특히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카페 하시는 분은 물 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카페 설치하는 머신에 들어가는 물은 정수기를 통과합니다. 정수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점포의 물이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라고 한다면 석회질이 많은 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필터를 기본적인 걸로 설치하면 안 돼요. 좀 더 강력한 걸로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가 지하수다, 근데 이 점포를 내가 카페로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커피 머신 설치하는 기사분한테 여기는 지하수입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수 필터를 좀 더 강력한 걸로 달아야 됩니다. 저희 슈퍼바이저한테도 항상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지하수라고 특별히 맛 차이가 있겠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전함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점포를 딱 들어가면은 분전함, 전기 연결되어 있는 여러 상자들 있잖아요. 그 분전함 아시죠? 이 두꺼비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왜 보셔야 되느냐, 분명히 전기는 들어오는데 분전함이 안 보이는 점포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보이느냐, 점포가 20평짜리가 원래 있었는데 집주인이 10평 10평을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근데 분전함이 반대쪽 10평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점포에서는 분전함이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왜 곤란하냐면, 이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전함 나누는 공사를 해라. 더 황당한 이야기는 제가 어떤 것까지 들어봤냐면, 두 매장에서 적당히 전기 나눠서 써라.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전기를 어떻게 나눠서 써요? 얼마큼 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차피 분전함은 나눠야 됩니다. 안 보인다 그러면 기본 공사로 분전함을 집주인에게 나눠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점포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사항이고요. 이제부터 세 가지는 나오시더라도 부동산에 꼭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질문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여기 전기 최대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모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카페는 평수에 비해서 전기를 조금 많이 쓰는 업종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업종이 편의점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편의점을 했던 자리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럼 전기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 최소 15kW 정도 확보가 되면 되고요. 10평에 15kW, 15평에 20kW, 20평에 25kW 이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아마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점포에 따라서 전기가 부족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댓글로 내가 원하는 점포 평수를 적어주시면 제가 필요한 전기 용량도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두 번째로 부동산에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불법 증축은 없나요?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건물에 불법 증축 건물이 있으면 내 사업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꼭 물어보셔서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용도. 이거는 아마 틀리는 분 없겠지만은 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종이냐 2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카페는 1종도 되고 2종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왕이면 2종이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그러면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 못 내는 거 아시죠? 용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면은 내가 점포를 얻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